3.1절 행사를 저는 참여를 못했는데,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은 우리 조영 장로님께서 영상을 정말로 멋지게 찍어주셨어요. 그걸 보니까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처럼 현장감이 있게끔 그렇게 찍으셨더라고요. 아주 거리까지 다 다녔어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박수 한번 안 쳤는데, 우리 조영 장로님 수고하실 때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3.5만세 운동에 대해서 지난번 일기생들한테는 작년 3월달에 제가 이걸 나눠드려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군산 3.5만세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3.5만세 운동이 생겨났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런데 이 3.5만세, 군산 3.5만세 운동, 이 3.1 운동 만세 운동을 보면 저 조금 유감스러운 것이 몇 개 있어요. 우선 하나는, 물론 우리 김영만 목사님께서 애쓰고 이번 행사를 해마다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이 3.5만세는 다만 구암교회에서 행사가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그 당시에 구암교회가 이거 행사한 게 아니고 영명학교와 멜보진 학교가 주동이 돼가지고 구암교회 교인도 참여하고 개복교회 교인도 참여하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한 거시민적인 행사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999년 연합회 총무할 때는 연합회에서 해야 된다. 그래갖고 연합회에서 주동을 했어요. 우리 우리 목사님 그 당시 서기였는데, 그 연합회가 주동을, 제가 1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연합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영상관이죠. 3.1은 영상관, 거기서 행사를 했고, 가정행렬을 했어요. 가정에서 중앙로까지 가정행렬을 했는데, 제가 이제 총무를 그만두고 그 다음번 회계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게 사라져버리고 다시 구암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 그때에 기독교만이 참여한 게 아니고 불교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 스님들도 여러 명이 우리 구암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그 행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유감스러워요. 나는 이 일을 앞으로, 물론 구암교회가 이렇게 해주신 건 감사하고, 물론 감사하고요. 또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데, 앞으로 연합회와 우리 전개인전 사업회가 이제는 여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개인과 부울과 당시 선교회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년부터는 좀 우리 전개인기념사업회와 또 군산기독교연합회가 함께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좀 마음을,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3.5만세 운동이 다만 3월 5일만 행사가 아니었거든요. 그 후에 20여 회가 군산에서 계속 이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사실 그 다음에 그 당시 학교, 우리 군산에 있는 그 일본인 학교에서도 이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학교가 불을 질렀어요. 학교에다가 일본인 학교에다 불을 지르고, 또 경찰서에다 불을 지르고, 막 엄청난 그런 거의 폭동 스타일 같이 행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3월 5일 날 그는 하루 일어난 행사로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걸 기념을 하려면은 좀 그 후에 일어난 인피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전체적인 행사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3.5만세 그날 기념을 하더라도 그 기념할 때에 그때의 전 군산적으로 행사했던 그 행사들이, 또 그분들의 역사가
우리가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좀 앞으로 이 일이 우리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잠깐 이 시간에 그러면 좀 소개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김병수 학생이 군산에 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3.1운동이 3월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 질문을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호칭이 누가 맨 먼저 제정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 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한국은 세종대왕이 했다고 우리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누가 만들었어?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18년 11월 11일 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가 있었죠. 그때 미국의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 14개 그런 회의를 하면서 그 14개 조의 평화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5번째 조항이 민족 자결주의죠. 이 민족 자결주의로 인해서 많은 피압박 민족들이 크게 좀 기쁨을 가지고 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우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민족 자결주의는 그 당시 승전국가에 해당된 나라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승전국가였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일본의 핍박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그 대사급 되는 사람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소개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에 찰스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와 있는 외교관들에게 민족 자결주의가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는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때에 여운형 씨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따로 끝난 다음에 이 크레인 씨를 따로 만나서 그러면 우리 대표가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좀 추천 좀 해주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크레인 씨가 이제 하는 말이 2가지인데 좋소. 내가 추천할 수 있으니까 대표로 한번 가보시오. 그리고 하나는 그런데 가도 별 효과는 없을 겁니다. 대신 이 조선이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여운형 씨가 그걸 듣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갖고 와서 그 당시에 신서구 씨라는 그런 우리나라 유명한 독립가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신서구라는 사람이. 사실 신서구가 이 3.1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신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이 공제회라는 것을 중국의 상해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공정의 대표가 신서구 씨예요. 거기에 여운형 씨가 소속되어 있었고 그 밖에 많은 그 당시에 지사들이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신한국 청년단이라는 단을 조직을 해갖고 여운형 씨가 단장이 돼요. 그리고 김규식 박사를 프랑스 파리로 특사를 보내요. 특사를 보내고 물론 그 전에 미국의 대한국민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안창호 씨가 회장인데 이승만을
거기 대표로 보내려고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일본의 방해공작으로 못 갔어요. 그 이승만이가. 근데 이제 김규식은 이쪽 중국에서부터 이제 글로 가게 됐죠. 가게 되고 그다음에 신한국 청년회라는 데에서 우리나라로 사람들을 보내요. 파송을 이제 보내는데 선우혁이라는 분을 평북, 선천, 정주로 보내요. 그러니까 평북, 선천, 정주로 보내면서 정주의 이승훈 씨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승훈 씨를 만나서 지금 우리가 상에서 이런 교육을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여기 동참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이승훈 씨가 줬어 그는. 그다음에 다시 길선주 목사를 만나서 길선주 목사도 좋다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양전백 목사를 만났더니 양전백 목사도 좋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들의 중심으로서 기독교 교회가 하나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훈 씨가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천덕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3.1운동을 이제 모의하게 되어지죠. 그 밖에 서병호와 김순애 사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김순애는 김규식 박사의 부인이에요. 근데 조선 애국 부인회를 만들어 가지고 부인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 김순애 씨는 대구 지역으로 와서 대구에서 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고 또 여운형 씨는 만주 봉천이나 또 연해주 그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종합을 시켜가지고 독립운동을 이제 회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장덕수와 이광수는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고 일본의 학생들을 주동을 해가지고 소위 28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신한청년단, 상해 신한청년단이 그걸 주체를 해야 돼. 그들이 앞으로 뭘 만드냐면은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그래서 서울에 이제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그런 조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세브란스에 YMCA 회원들이 있어요. 세브란스 의전에. 그 YMCA 회원들 누가 그걸 주관했냐면 이갑성 씨가 주관을 하고 있어요. 이갑성 씨가 그 당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학생들의 학감 역할을 사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세브란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만세운동을 일으키자 했는데 이쪽에서 기독교계에서 또 천도교를 합쳐서 그걸 만든다는 거 하니까 그걸 합치기로 했어요. 청년들이 거기 합쳐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함태영 씨가 함께 이제 힘을 모아서 독립은 문서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 3.1운동 청년회에 세브란스 기독 청년회에 우리 김병수 학생이 거기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갑성 씨가 이제 또 학생들을 여러 곳으로 파송을 보냅니다. 이 독립선언문을 보내가지고 각처로 마산으로 대구로 뭐 여러 군데로 보내는데 이제 그 학생 김병수한테는 이갑성 씨가 넌 군산 사람이니까 군산으로 가고 익산과 전주로 가서 이걸 나눠줘라 그래. 그래서 26일 날 2월 26일 날 그분이 군산에 내려와 가지고 아까 여기 보여준 대로 자기 선생을 만나서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죠. 근데 그때 아까 말한 신한청년단에 3신이 있어요. 세 분의 신씨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신채호예요. 신채호.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하는 신석우라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신규식이라는 분이에요. 아까 제가 신규식이라는 분이 이제 앞장서신 분이고, 그 다음에 신석우라는 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그 상해 임시정부를 처음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 국호를 뭘로 하느냐 하니까 고려공화국이라고 하자. 또 무슨 뭐 고려 민주공화국 고려민국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신성우가 대한민국이라 하자 그랬어요. 저는 대한제국이었잖아요. 근데 백성이 이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 하자 하니까 이제 그 여운형 씨가 대한으로 망했는데 또 대한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우리가 나라를 다시 세우자 이래갖고 대한민국이라는 말로 그 당시에 정해져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거야. 대한민국의 시작은 바로 상해인시정부고 상해인시정부의 신석우라는 분이 바로 이 신석우는 침례교인이었어요. 침례교인. 바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그다음부터 대한민국 만세 만세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3.1운동의 제일 시작은 상해에 있었던 신한청년단 그 전에 공제회라는 데에 신규식이라는 분, 그 신규식이라는 분이 바로 상해 참인운동의 촉발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근데 그 대한민국이라고 쓰는 것을 1948년도에 그것을 투표에 붙여가지고 그 어떤 걸로 하느냐 좋냐 해서 투표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이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대한민국이라고 해가지고 임시정부 제 첫 번째 모임에서 그래서 그 임시정부를 조직을 할 때에 첫 번째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이었고 의정은 원장이 바로 우리 김인건 목사님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신석호 씨는 침례교인이 그 당시에 그 임시정부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어요. 3분의 2죠. 그 당시 신채호도 기독교인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냥 무정부주의자로 빠졌는데 그런 임시정부 때 그런 여운형 씨도 기독교인이었고 여운형 씨도 전도사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기독교를 이제 버렸죠. 그리고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김규식 씨는 나중에 목사가 됐죠. 김규식이는 또 함태영 씨도 이제 목사하고 부통령을 했던 분이고요. 목사님 지금 일부에서는 한강 이남의 만세운동이 마산도 빨리 했다고 해요. 마산이. 3월 3일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예, 마산. 예. 그러니까 마산이 아니 여기서 우리가 한강 이남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호남 최초. 이제 호남 최초죠. 한강 이남이라는 말은 호남 최초. 한강과 금강 이남이 되겠죠. 그리고 대구와 마산 쪽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구와 마산 쪽에 서병호 김순애라는 분이 가서 그걸 2월 26일 날 나눠줬어요. 그걸 나눠주고 또 그다음에 원래 어디서 제가 보니까요. 군사는 2월 26일 날 일본 경찰 헌병한테 김병수 학생이 잡혔거든요. 그날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인피에서 이제 하려고 이제 그런 조직을 다 했었는데 그만 들켜버렸어요. 들켜버려가지고 그냥 다 체포됐는데 여기는 체포되니까 학생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경찰들이 그냥 막 서력에서 난리셨는데 거기는 그런 일이 없어서 잡혀가니까 그걸 끝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발생지에서 일어났으니까 26일.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모여갖고 우리 하자 하고는 걸로 끝나고 말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만세운동 일으킨 거죠. 아유, 사가들이 정리를 못한 탓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부산에 제대로 문학가가 있고 소설가가 있고 목사님들이 제대로 된 분이 있었다면은 우리나라 최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는 무슨 교회가 주동이 된 게 아니고 어떤 단체가 주동이 된 게 아니고 몇몇 인사들에 의해서 하려고 그래 주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만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체포돼 버리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갈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끝난 거죠. 이 직영 저게 뭐야 대야 직영 인피 서수 사람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일제 시대에도 농민 투쟁하고 한 것이 다 거기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인데. 순천 판교 이쪽에서도 구르막군 군산으로 3.1운동 판교 쪽에서 예. 자. 예. 대야 그쪽 사람들이 이게 보통 사람이 거기서 저 뭐야 전몽준 그 농민운동회 때도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했거든요. 예,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예. 예. 거기 잘못 건너면 큰일 납니다. 조심들 하세요. 네. 자, 지금 몇 시인가요? 35분이요. 10시 30분. 그러면 제가 11시 10분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시계가 여기 없으니까 딱 되면 땅 치세요. 예. 앞으로. 예. 그럼요. 제가 힘들어서 이게 나이가 늙어가니까 힘들어요. 앉아서 하세요. 자, 오늘은 42쪽에 저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광명의 아침이 언제일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려는 말씀대로 이제 호남 지역에 이제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전라도를 지나서 선주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이르는 최초의 선교사가 있는데 바로 호주 선교사로서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는 32살 먹은 선교사인데 그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온 그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울프라는 선교사예요. 이 울프라는 선교사가 1884년에 부산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부산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한 가운데에서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영국 성공했을 사람이에요. 그 돌아가가지고 호주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 이러한 조선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다.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했더니 누가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데이비스라는 이 선교사가 이제 그 당시는 어머니가 같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내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조선을 왔어요. 와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걸어가면서 걸어서 일일이 전도지를 뿌려가면서 부산까지 갔어요. 그런데 부산까지 가는 도중에 비를 만났어요. 4월달인데 비를 만났는데 찬비를 만나가지고 그만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폐렴에 걸리고 말았네. 급성 폐렴. 도착한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45쪽 하반절에 왜 호남 선교대에 소개하기 전에 데이비스 선교사를 소개하는가 하면
지금부터 120여 년 전에 한국에 선교하러 온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오지 않으면 오지 못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투철한 믿음과 선교의 열정만 가지고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죽으러 간다는 순교적 정신이 당시 한국에 온 선교사들에게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가서 선교하러 간다 이게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아주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당시의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이놀드 선교사와 두루 선교사의 호남 선교 답사를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호남 선교 답사는 레이놀드와 또 두루 선교사가 1893년 내 이제 이루어지는데 레이놀드 선교사와 정혜원 선교사가 전주로 선교 답사를 하였고, 정혜원은 6월 달에 은송리에다가 26불을 주고 집 두 채를 매입하고 선교사가 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정혜원 조사를 최초로 호남에 복음을 전도한 한국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는 최초의 교회가 인성리 교회, 이 정혜원이가 이때 1893년 정혜원이가 와서 은성리를 초계집 두 채를 산 것이 교회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을 최초의 교회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런가 보다 우리 생각하지만은 초가집 두 채를 사가지고 그냥 그분이 다니면서 이제 그 전도지 줬다고 하는 걸 교회로 시작을 볼 것이냐 하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논의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직영교회 같이 기도처를 세워가지고도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해갖고 정식으로 교회에다 건물 사가지고 거기다가 딱 직영교회나 교회당 이름을 딱 붙인 때가 바로 교회 시작이다라고 정직하게 얘기한 그때가 과연 시작이냐, 아니면은 최영석 씨가 수덕산에 와가지고 예수 믿은 그때부터가 교회 시작이냐, 그럼 따져볼 일이죠. 그러니까 전주는 정혜원 조사가 와서 초가집 산가 그게 교회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개인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도 그 구원의 시작이고 교회는 교회로서 명실상부하게 교회 간판 걸고 그때부터 교회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서문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서문교회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 그 당시 9월 달에는 전킨과 테이트가 역시 전주를 방문합니다. 전주를 방문해서 그 당시 2달 동안 전주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킨이 전주로 이제 말을 가지고 가는데 그 마루에다 이제 짐을 싣고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그만 이 홍수가 나고 물이 아직도 급하게 흐르는 그런 다리를 건너가다가 그만 빠져버리겠어요. 말이 빠져버렸고 이 전킨이 거기에 가지고 빠져가지고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흘러갔는데 지나가는 한국인 농사 짓는 분이 구원을 했어요. 그때 만약 구원을 못했다면 그때 전킨은 그때 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내 그걸로 하나님의 참 섭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킨 선교사는 또한 4월 달에 2주간 동안 충청도 공주 지역을 또 답사를 하고 두루는 청주에 가서 또 답사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 군산에 오기 전에 여기저기 선교 답사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이제 갖추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세를
그렇게 한 그런 소위 말하는 훈련을 이제 받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49쪽으로 와가지고 지난번 전주를 가기 위해 군산을 다녀본 레이놀드 선교사와 두루 선교사와 함께 호난의 선교 지역을 자세히 살피기 위하여 군산을 찾아옵니다. 어학선생 소씨와 음식을 해줄 옥선이와 그리고 250전의 마부와 말을 임대하여 전라도를 향해 떠났습니다. 호남 지방으로 가는 배를 타고 제물포에서 군산까지 이동하였는데 일기가 좋으면 20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육로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갈 것입니다. 뱃삭은 이불이었고 한국인들은 1불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4명의 선원이 움직이는 정부미 운반선을 세내어 약과 책 그리고 몇 가지의 생필품과 함께 1894년 3월 27일 화요일 아침 7시 30분에 서울을 출발하였습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강화도에 28일 제물포에 도착하고 29일 아침 8시 30분에 제물포를 떠나 30일 200km 떨어진 아직은 작은 오천인 군산 선창에 도착하였습니다. 선창에서 군산 땅을 바라본 레이놀드 선교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구나 감개무량 표정으로 지으며 그 첫 발을 내려 땅을 밟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kin과 두루가 첫 번째 이때 3월 30일 날 첫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선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선교 답사차 와서 여기서 임피로 해갖고 이제 전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3월 30 여기 제가 여기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3월 30일 날 군산에 내렸어요. 그리고 전주로 들어간 때가 4월 4일이에요. 그러면 30일 날에서 4월 3일이면 며칠 걸렸어? 그러니까 4월간 30일, 30, 31일, 1, 2, 3 5시나 걸렸던 거예요. 근데 인피를 거쳐서 전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인피에 도착한 지가 4월 2일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그동안 군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동안 군산에 있었다는 얘기를 어느 책에도 없어. 어느 책에도. 흔적,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하고 있었는 건가? 여기 있었다면 뻔하죠. 그들이 여기 있었다면은 뭐 전도도 했을 것이고 환자도 고쳤을 것이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4월 4일 날 전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이제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 최초로 거기서 환자를 고치는데 그 환자를 고치는 것이 전라도의 최초의 두류가 의료를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 그게 아니라고 봐. 그 전에 이미 군산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든 이제 군산에 도착해가지고 좀 한 며칠 동안 여기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인피로 갑니다. 그 인피는 어떻게 가느냐, 인피로 가는 과정이 어떠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여기 조정원, 역사박물관에 있는 김진규 관장은 여기 인피로 가는 때 지금 좀 어디야, 육지로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여기 페이지했죠. 여기서 성산으로 해가지고 성산으로 해서 고개를 넘어서 인피로 갔다 하고 갔을 거다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조정환 기자는 배로 갔을 것이다. 왜냐면 배로 가는 게 빠르고 배로 해서 서포로 해가지고 주곡리로 해서 거기서 인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우리 해설집에는
그걸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조정환 기자. 그래서 조정환 기자하고 같이 우리 같이 가셨죠, 우리 장관님도 같이 근로로 해서 인피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여기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자, 두리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가 있고요. 레이놀즈와 두리 선교사가 함께 이제 갔으니까 우리 여기에 50쪽에 보면은 두리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인데 두리 선교사는 1859년 7월 16일 날 미국의 큐렌시에서 태어났다 했는데 이 큐렌시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최우수 박사가 큐렌시가 아니고 영국 해협에 있는 영국과 불란서 사이에 해협 있잖아요. 영문 해협. 해협에 있는 거기에 건지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건지섬. 그 건지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두루 선교사의 아버지가 토마스 목사인데 그 아버지가 건지섬의 감리교회 목사였어요. 정통감리교회 목사로 있을 때 거기서 태어났다. 근데 그 두리 목사님이 거기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버지니아로 와가지고 장로교 목사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자라기는 장로교에서 자라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에 큐렌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기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남장로교회를 소개하는 그 소개서에 보면은 큐렌시라고 돼 있어요. 근데 큐렌시가 아니고 건지섬이다, 건지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1893년 3월 13일 날 서울에 오게 됩니다. 처음으로 서울에 오는데 서울에 오자마자 바로 3월 27일 날 이 레이놀즈하고 답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다른 선교사하고 좀 다르죠. 돌아오자마자 그렇게 이 레이놀즈 선교사와 함께 남도 지방에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답사를 위해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레이놀즈 선교사는 1867년 12월 10일에 버지니아 노포크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노포크시에 제일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제일장로교회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는 그 노포크시 제일장로교고 그 노포크시에 온 가정이 다니는데 그 노포크시에 주일학교 교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주일학교 교장을 하고 이 레이놀즈의 누나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바로 불 선교사가 그 레이놀즈의 누나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불 선교사가. 그러니까 불 선교사와 레이놀즈의 가정은 한 교회에서 함께 성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놀즈 선교사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책이나 또 그 밖에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걸 훌쩍 넘어가겠습니다. 53쪽에 남도 300리길 대선교장정 이랬어요. 이제 아까 군산 도착했다고 그랬잖아요. 군산에 도착한 레이놀즈와 두루는 배에서 내려 죽성리, 죽성포구, 째보선창을 지나 설해장터 주막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설해장터는 400년 전 전통의 장터였습니다. 설해장터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좋고 지역 정보도 듣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레이놀즈와 두루는 아침 9시 밤 10시 반까지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돌보았고 사람들은 이제 복음에 귀담아 들었으며 또한 감사로 여러 가지 생선이나 귤, 미역, 달걀 같은 것을 전해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선교사는 임피현으로 가서 임피현감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호조 그 표를 받기 위해서 여행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100리 이상 서울을 중심으로 100리 이상을 못 갔습니다.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인피 현감에게 호조의 이제 그거를 받기 위해서 참여하였고, 흔히 말하기를 아마 현감에게도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 당시에 군산 역사 이야기를 펴낸 김진규 학예사의 추정에 의하면 여기 써 있죠. 그는 아마 철회 상태에서 국모를 향해 가다가 성산 방향으로 청산 삼거리를 지나면 성취고개가 나오는데, 그 고개를 넘으면 인피로 가는 도로가 훤히 뚫려서 그 길로 인피현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정환 기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용머리산을 통해서 주곡리로 해가지고 서퍽교회로 해서 인피현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우리는 이제 그 길이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피현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잤는데 얼마나 빈대와 벼룩이 뜯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냥 아침에 자니까 돈을 상당히 달라는 거예요. 그 값을. 그게 왜 이렇게 비싸냐? 근데 그러니까 빈대와 벼룩이 뜯은 값도 받는 거냐? 그랬더니 그 값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주고 왔다는 말 했습니다. 정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이제 설회장터 뭐 정보를 이제 입수하고, 그 당시 언어 소통은 뭐 어떤? 이 레이노즈는 언어에 달통한 사람이에요. 한국말 이렇게 잘. 이분은 4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럼 한국에 이제 선교 와가지고 벌써 이제 그 전이 아니라 와서 92년에 왔잖아요. 이때는 94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있으면서 천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같이 따라다녔죠. 또 조사가 같이 있었죠. 저는 생각이 외국인들이 여기 왔는데 북성성군은 민간 어항인데 그쪽으로 온 것이 아니고 군산진 자리로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외국 해군 기지로 오지 외국인이 그게 북성 크기로 올 수 있겠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당시 온 게 미국선을 타고 왔어. 그 쌀 날려는 그런 배를 전세나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걸 뭐 어디 분명하기는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과 다르는지. 제 생각에는 김중기랑 관장은 도서관 김중기 역사관 관장은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그런 내막을 잘 몰라서 그러지 배로 간 것이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김중기 관장이 그때는 그 물이 차 있는 거 이런 걸 모르거든요. 지금 뭐 째로선차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생각을 지니는 젊은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과거 우리는 어려서 지금 그걸 봤기 때문에 기억이 다 나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배로 다녔다, 이것이 증명이. 좀 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피를 거쳐서 이제 전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주에 가면 거기는 미래 정혜원 조사가 이제 집을 사놓고 있었죠. 거기에서 머물렀다가 다시금 이제 4월 9일부터 두 선교사는 김제, 금구, 태안으로 해서 11일에는 정읍으로, 12일에는 줄포, 곰소, 13일 흥덕, 15일은 고창, 그러니까 영광, 한평 이렇게 쭉 이제 갑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분이 김제, 금구, 태안으로 10일에는 정읍으로까지는 좋고 이제 해서 12일에는 줄포, 곰소로 했는데,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동학혁명, 농민혁명일 때예요. 농민혁명. 그러니까 동학군들이 김제에서 일어나가지고 전주로 오기 바로 직전에 전주로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탈출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전주로 탈출을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1894년 2월 15일 날 이제 그 농업혁명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4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지고, 그렇게 피해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무한 어느 주막에는 점심을 먹었는데 한 사람 식사비로 200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식사를 했으니까 할인해서 400전만 내라 그러는 거예요. 레이놀즈는 너무 비싸고 할 수 없어 지불을 하면서 주모에게 이 철면피 같으니라는 말을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목포에 온 두 선교사 며칠간 머물면서 선창과 장터의 상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목포의 교회가 설립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포의 처음 교회는 목포 양동교회인데 그 양동교회는 1898년도 10월 달에 오웬 선교사에서 오웬이 아니라 린턴 선교사에서 세워지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목포 선교사는 바로 이때가 선교의 출발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이놀즈가 와서 선교 활동하는 때가 출발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시 1897년 3월 목포 양동에서 유진벨 선교사가 변창인 선교와 함께 첫 교회를 설립하였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일, 22일간의 해남 유수용에 와서 두루는 일본 상인의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 근데 이때 이제는 두루 선교사는 먼저 배 타고 먼저 부산으로 가요. 왜냐면 발이 부르터가지고 도대체 걸을 수가 없어. 도대체 걸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냥 배 타고 가고 레이놀즈만 혼자 그 밖에 이제 우수용을 거쳐서 진도로 해가지고 다시금 벌교로 해서 순천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여수로 해가지고 남해로 해서 다 이렇게 부산으로 이제 빠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47일 동안 남도 선교 대장정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를 통해서 다녀온 다음에 어디다가 호남 선교의 거점을 마련할 것인가 하니 보니까 바로 군산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군산에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군산이다. 그래서 두루 선교사는 군산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레이놀즈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놀즈는 노포구 제1장로교회 출신인데 노포구 시는 바로 대서양을 끼고 있는 그런 그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노포구 시는 강이 북쪽과 남쪽에 두 강이 이게 서로 만나는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산을 보고서 군산의 금강과 또 이제 만경강을 보면서 바로 그 사이에 군산이 있는 걸 보고서 노포구시와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이 군산이 노포구시와 비슷하다. 전킨도 노포구시 제1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 레이놀즈는 노포구시 제2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 불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또 두루도 바로 버지니아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군산이 최고의 선교지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선교사들의 회의에서 나주로 선교지를 옮겼는데 다음 이야기 나오지만 나주로 선교지를 옮기자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전키는 거기에 참여를 못했어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그때에 두루 선교사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죠. 근데 왜 나주냐? 그 당시 나주는 전라남도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게 전라도 아닙니까? 전주와 나주. 그래서 전라도인데 그 당시 광주는 명색이 없었고 이 나주가 항구예요. 나주가 강을 따라 영산강을 따라가면 그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거기가 그 항구였어. 항구.
그래서 그 나주가 이제 거기다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근데 그러면 한번 가보자. 나주가 과연 그런 게 할 만한 것이 가보자 그래가 유진배라고 전킨하고 이렇게 거기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쪽 거기 나주 사람들이. 근데 나주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이 책에는 또 우리 교회 어디 이런 남장로교회를 소개하는 책에는 거기는 유학자들이 많아가지고 기독교를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했다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얘기를 안 해요. 배경이 뭐냐? 바로 그 당시에 바로 그 1년 전에 있었던 그 농민혁명, 동학군들이 나주로 막 쳐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던 유학자들,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동학농민들을 이렇게 물리쳤어요. 그래서 나주를 동학농민들이 점령을 못했어. 그러니까 나주에 있던 그 유학자들과 그 당시에 나주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그 외부의 그런 것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앵통같이 기독교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갖고 그러한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개신교 역사 속에서 또 우리 남장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동학농민혁명을 얘기를 안 해요. 동학농민에 대해서는 동자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전주에 왔던 선교사님 동학혁명으로 인해서 서울로 물러갔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전킨도.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게 뭐냐면은 바로 그 후에 전킨은 1895년 3월 달에 왔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다음이에요. 동학혁명이 끝난 다음인데 무슨 동학혁명 때문에 빨리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잘못된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0분 돼서 10분. 이제 5분에 하면 더. 요 마지막 요까지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훨씬 저게 60쪽에 봅니다. 60쪽에 훨씬 후의 일입니다만 남장로교는 20여 년 동안 모두 5개의 선교부를 호남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대개 3만 평 이상의 넓은 면적의 병원과 학교 그리고 선교사 주택과 교회당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즉 전주에서는 화산언덕에 10만 평 선교 부지에 전주 예수교 병원, 신흥학교, 기전학교, 서문교회가 세워졌고 군산에는 군산 야소병원, 영명남학교, 멜본 여학교가, 광주에는 기독병원, 숭일학교, 수피아여교, 광주제일교회가, 순천에는 알렉산더 병원, 매산 남녀학교, 순천 중앙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남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호남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이 5개의 선교부는 호남 복음화의 전진 기지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 교육, 의료,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함으로써 호남인들의 의식과 삶을 크게 촉진시켰던 것입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1940년 남장로 선교사들이 철수할 무렵 한국에는 모두 8개 지역에 373개의 동의 건물이 선교부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건물과 토지를 합친 전체의 재산 규모는 100만 달러, 약 320만 엔, 현재 시가로는 약 3,200억 원, 아마 지금 더 할 거예요, 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북장로교 한국선교부는 그때에 300만 달러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장로교가 철수했을 당시에 100만 달러 재산을 남장로교의 선교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남장로교 선교부의 재산으로서 군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저기 제가 선교사님들이 또 알아야 될 얘기가 하나 있는데 금년에 그 최은수 박사가 오시게 되면 도루 선교사 요구리 그때는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가 한국에 올 걸 생각하고 화장을 했거든요.
125년 만에 1901년에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 건역가라고 있었는데 125년 만에 금년에 6월이 와요. 금년에 6월이 아마 오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선교 활동이 마음부터 일하려면은 국가 이용자가 돼야 되는데 전통과 교류와 불선교사 이 세 사람은 우리 전kim 기념사 앞에서는 한번 독립유승자로 선정하려고 지금 전정호 목사님, 하덕기 목사님 등등 해서 네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되게 되면 우리 군산 선교역사로는 국가 보조가 되는 아주 알아주는 기념사가 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상해 임시정부 얘기를 했는데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널리 이제 소위 말하면 성금을 모집을 해요. 근데 성금을 모집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우리 전kin 선교사 부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전kin 선교사 부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보내는 그런 일을 한 것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어요. 얼마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기록이 최근에 이제 발견을 했어요, 제가. 그래갖고 그 소개를 했더니 그것도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